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산업 구조로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의 뜻을 잘 모으는 공동체 문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데이터에 연결되는 정부의 데이터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보다 혁신적인 기능을 만들고, 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미 미리 알고 준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V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새롭게 인사드리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입니다. 정부 정책 정보의 심도 깊은 내용들을 자세히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스페셜 이번 시간은 120대 국정과제 중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화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완전히 재편하는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내놓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 고루 전달되기 위해 마련된 혁신과 전환의 사회 시스템적 정책 목표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칸막이에 막혀 있었던 데이터와 서비스를 개방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과 협업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더 똑똑하게 일하며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기술의 진화성,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 등에 의해서 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더 중요해진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는 이미 산업 환경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든가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런 어떤 정보와 기술의 민주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다양한 플랫폼들도 있고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관련되어 있는 개인화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이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하나의 이슈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갖다가 항상 찾아가서 이것저것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목표는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편안한 국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혁신 동반자로서의 혁신하는 기업,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일 잘하는 과학적인 정부입니다. 이처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돌파구가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칸막이에 막혀있던 공공 데이터와 서비스를 개방해 찾아가는 정부로서 국민에게는 플랫폼을 통한 더 좋은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가치를 창출해 나가며 정부는 민간과 협업해 더 똑똑한 정부, 더욱 과학적으로 일하는 정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습은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정부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각각 부처별로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어떤 서비스들 이런 게 국민 입장,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민간 플랫폼 서비스에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핵심 기술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과거 공공 서비스의 번거로움과 국가기관과의 공조와 긴밀성이 떨어지면서 그 피로감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구조를 탈피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며 신규 서비스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제 디지털 혁신의 동반자로 정부는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1단계는 기획 및 도입 단계입니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 특별법 제정, 민간협업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음 2단계는 구축 및 발전 단계입니다.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기반 확립, 데이터 기반 행정과학화, 정보 사업 방식 전환, 민간협업 혁신 문화 정착입니다. 3단계는 완성 단계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고도화 및 해외 진출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3단계의 단계적 추진 계획은 중점 추진 과제로 연결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첫 번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모아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중점 추진 과제 두 번째, 먼저 찾아가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생애 주기별로 또 주요한 이벤트별로 어떤 국민이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추천하고 또 처리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공 서비스의 시스템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택청약 시 취약 환경과 은행 대출 등 다양한 정보들이 통합조회 신청을 통해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거래 또한 소유권 등기 이전에 대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의 인증과 정보 입력 결제를 통해 한 곳에서 쉽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전자 지갑 속에 나의 데이터를 넣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동안의 전자정부, 그동안의 디지털 대전환 이런 정책들이 정부 주도로 또 과감한 인프라 투자 같은 형태로 진행이 돼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전략은 앞으로는 정부 부문, 기업 부문, 또 시민사회 부문, 또 각자의 가정과 가게 그리고 개인 모든 주체가 함께 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각자 해오던 것을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진짜 디지털 공동체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바라봐야 된다. 실손보험금 청구의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 뒤 영수증, 진단서, 세부 내역서를 문서로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로 보내야 했는데요. 향후에는 본인 인증과 정보 입력 결제로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데이터의 공유와 연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들이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또 접근했는지를 투명하고 상시적으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상 징후에 대한 탐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마이데이터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양자 암호통신과 같은 최첨단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용 환경을 갖추고자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 중점 추진 과제 세 번째,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 운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국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국정 관리와 민과 간이 또 중앙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직의 디지털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 혜택이 있어도 알지 못했던 국민에게는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부처는 협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조기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다부처일 경우에는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플랫폼이라는 의미에서 보듯이 하나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큰 차이는 바로 원클릭 서비스와 원터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 중점 추진 과제 네 번째, 디지털 플랫폼 정보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정보화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로 간의 연계를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전면 개방과 활용으로 부처별 칸막이 시스템은 민관 협력,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경직된 예산과 법제도는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방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더 쓰기 편한 방식으로 민간과 융합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과 서비스만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제도도 개편해야 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함께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모든 국민 주체들,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모든 참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때만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또 투자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철학과 원칙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도 향후에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클라우드에 핵심 기술과 서비스가 있다면 적극 도입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보안성이란 측면에서도
우수한 장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미 민간과 정부 부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클라우드 전환,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정보 시스템들이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 중점 추진 과제 5번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입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신뢰 수준을 제로에 두고 본인 식별 인증을 거치는 제로 트러스트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기반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통한 본인 식별 모델이 사이버 보안 모델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그리고 이상 징후 탐지와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 또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을 직접 지원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보안 교육도 지역에 있는 정보보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보안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국정관리 개념도는 정책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정책 시뮬레이션의 온라인 국정상황실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데이터와 AI의 디지털 기술이 핵심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구현을 위해서는 민관, 학의 협력 등 디지털 기술 융합이라는 사회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글로벌 평가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고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정부 주도 플랫폼은 각종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정보 공개 플랫폼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스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표준화가 되고 다 수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이제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고도 바로 설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개인정보위원회가 하나의 연결고리로 움직입니다. 또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떤 정해진 부분만 할 수 있는 파지티브 규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풀어줄 수 있는 그 네거티브 규제가 플랫폼 업체에서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고, 민간 영역에도 사실 축적되어 있는 어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에 만들어져 있는 전자정보에 좀 충분히 가미가 돼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한 번 소실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백업을 위한 작업이 2배 이상 소요되는데요. NFT와 동영상,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손상 없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IT 인프라 구축도 중요합니다. 다각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IT 업계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의 가장 중앙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각각의 전문 기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된 결과에 따라 결과물에 따른 기술 표준과 또는 핵심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나와서 그게 이제 국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근간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발전은 정보사회 패러다임을 견인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 역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복지를 향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산지대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특정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찾아가는 복지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사회 안전망이 가능합니다.
먼저 어디에 이 어떤 데이터가 활용이 돼야 되는지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데이터가 수집할 때도 어느 정도는 그 형식을 좀 갖추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표준화돼 가지고 상호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은 굉장히 연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함께 연계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실험 연구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연합학습입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어떤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각각의 이제 로컬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뭐 각각의 어떤 로컬 인스티튜션에서 학습을 하면서 이 결과를 저희가 이제 서버로 보내서 공유를 함으로써 전체 모델의 이제 성능 향상을 꾀하는 뭐 이런 방법이 연합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의 어떤 유출 없이 각각의 로컬에 들어있는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그런 모델의 성능 향상을 꾀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보안 기술의 고도화가 절실한 지금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산업화 시대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민과 간의 협력이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 연구 인력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그 알파고 이벤트 이후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합심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향후 국민은 디지털 사회에서 보다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산업 구조로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의 뜻을 잘 모으는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도 변화를 일으켜서 디지털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든 나라. 디지털 대한민국이 그려가는 내일은 시대의 변화에 소외된 이들이 없이 기술의 풍요를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국민, 혁신적인 기업, 과학적인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바꿔놓을 대한민국의 모습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범식에서 대통령님께 업무 보고를 진행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됐나요? 네, 대통령님께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4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현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 세 번째는 데이터의 전면 개방 및 활용에 대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용 환경 보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돼서 어떻게 운영될지 그런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 추진 진도 및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위원회 구성은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20명의 민간 전문가 그리고 4명의 정부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 플랫폼 서비스,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대부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계, 산업계,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인데요. 6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 6개 분과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과,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의 혁신 분과, 그리고 산업 생태계 분과, 그다음에 서비스 분과, 정보보호 분과, 인프라 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서 그 각 부처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될 거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사업 집행들의 기획, 조정, 심의,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 성과 평가까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각 부처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조력자, 능동적인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정 과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추진 체계가 필요한데 사실 위원회 구조라는 거는 그런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위원회가 될지를 고민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국무회의에 분기별로 들어와서 사업의 집행과 진도와 성과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정부의 사업에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같이 격변하는 그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급변하는 이런 시기에는 사실 그 정부가 혼자서 계획을 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이끌어서 민간이 따라가는 그런 과거의 패러다임은 버리고요. 지금부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의 혁신 동력을 끌어서 민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서비스 또 창의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되면 우리 어떤 일상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또 미래의 모습도 많이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되면요. 국민은 앞으로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여러 관공서를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첨부 서류들을 프린트아웃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 혜택이 있더라도 항상 몰라서 놓치기 일쑤였던 그런 국민들께서 정부가 알아서 맞춤형 복지 혜택을 추천해주고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이고요. 또 정부도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높은 투명하고 신뢰가 높은 정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또 그런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과 산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어서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디지털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발전을 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민과 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이 어떻게 또 이런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그렇다면 관은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합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에서는 사실 민과 관이 역할이 크게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면을 보면 정부 부처들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이 요청하고 있는 가치가 큰 데이터들을 많이 개방해 줘야 되는 건 맞고요. 또 민간도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해서 또 많은 데이터들을 정부에 제공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민간 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져야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민간의 대기업들만 할 수 있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초거대 AI라든지 데이터 레이크 같은 그런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에 관련된 그런 인프라는 정부가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면서 구축해서 많은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에 또 함께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부가 아직도 인프라에 대한 제공자가 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꼭 민간이 받는 입장만 되지는 않습니다. 큰 대기업 중에 초거대 AI나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 중인 그런 회사들이 이 정부가 구축하는 사업에 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플랫폼 위에서 참여해서 서로 공급하고 또 혜택을 받는 그런 참여자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정부 안에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되면 민간은 그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또 스타트업이나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 그 데이터 클라우드 안에서의 어떤 융합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정부가 많은 데이터를 개방해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 기업들은 국민에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문제가 제일 큰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청약하거나 또 임대 신청할 경우에는 세 곳의 사이트를 접속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LH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 청약 사이트고요. 세 번째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세 사이트를 항상 들어가서 보면서 공고가 떴는지를 확인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공고가 떴을 때는 사실 그 지역에 가서 실제 발품을 팔아가면서 학군도 봐야 되고 또 유아들 환경도 봐야 되고 또 그 공공 교통 접근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 세 군데 기관의 청약이나 임대 정보가 민간에 개방됐을 경우에는 민간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앱 서비스에 나의 기준, 그러니까 나의 조건을 다 미리 등록해 놓으면은 그 앱에서 알아서 나에 맞는 청약 정보, 임대 정보를 나에게 추천해 주고 또 그 민간 앱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직접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서비스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받아서 민간이 개인이 설정해 놓은 조건에 맞춰서 가장 맞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서비스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이제 출범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상당히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맡으면서 그런 과거의 대통령직속위원회들과는 다르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밑바탕 그림을 그리고 세부 일정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내는 그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 부처들과 함께 조화롭게 실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 4분기 되면은 저희 민간위원들이 모여서 열심히 만든 그런 밑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도 과제, 제가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선도 과제들을 한 1년 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왜 필요한지, 사실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데이터가 널리 공유되고 하면은 나에게 피해는 안 생기는 건지, 이런 걱정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혁신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의 혁신 성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또 공유하면서 민간으로부터 혁신 동력을 끌어들여서 정부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고, 또 국민은 이런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런 정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고품질 데이터로 혁신 사업을 창출하고 공공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 학계가 뜻을 모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m not scared of the dark. You've never seen it look so easy. I got a river for a soul, and baby you're a boat. Yeah, baby you're my only reason.